2024년 9월 20일 새벽, 비무장지대. 철책을 넘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군견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 수색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형철아, 조금만 더! 옆에서 박유민이 소리쳤어요. 반대편에서는 이성호가 헐떡이며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이었어요. 체력 훈련을 수없이 받았지만 이렇게 뛰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목숨이 걸렸으니까요. 주머니 속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자유시간 초콜릿이었습니다. 남한에서 날아온 풍선에 들어있던 초코바. 이 작은 과자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북한군 최정예 특수부대원 3명이 목숨을 걸고 철책을 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 친구 3명의 믿기지 않는 탈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고형철입니다. 2023년 봄 22살이었어요. 양강도 해산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백두산이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형철아, 저 산이 백두산이다. 우리 민족의 영산이란다. 하지만 저에게 백두산은 그냥 높은 산일 뿐이었어요.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을 몰고 오는 산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압록강에서 벌목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기 힘들었어요. 옥수수죽으로 연명했습니다. 17살 때 군대에 입대했어요. 북한에서는 남자라면 누구나 10년간 군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군대에 가면 밥은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 배치받은 곳은 강원도 원산의 보병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박유민을 다시 만났어요. 유민이는 제 고향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키가 작고 말랐지만 웃음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형철이 아니야? 훈련소 막사에서 유민이가 저를 알아봤어요. 유민이? 너 여기 왔구나. 반가웠습니다. 백두산 아래 작은 마을에서 온 친구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동네에서 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랬어. 근데 형철이 보니까 진짜 반갑다. 군대 생활은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훈련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하루 세 끼 옥수수밥에 소금국이 전부였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한 점 나왔어요. 하지만 유민이와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막사에서 둘이 속삭이며 고향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철아, 백두산 그립지 않아? 산은 안 그런데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우리 엄마 장마당에서 장사하시는데 잘 계시려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지도 못 썼어요. 종이도 귀했고 우편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가을, 우리는 특수부대 선발 시험을 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왜 우리를? 성적이 좋아서래. 체력평가 1등, 2등이잖아. 시험은 가혹했습니다. 40kg 배낭 메고 산악행군 30km, 장애물 극복 훈련, 격투 훈련, 사격 평가. 이틀 밤을 안 자고 훈련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백두산 아래서 자란 덕분이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에 익숙했으니까요. 금강산 근처 특수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부대 이름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극비 부대였으니까요. 그곳에서 이성호를 만났습니다. 평양에서 온 친구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첫 인상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잘 부탁한다. 악수를 청했지만 성호는 무뚝뚝하게 손만 잡았습니다. 유민이가 속삭였어요. 저 친구 평양 출신이래. 간부 자식인가 봐. 그래서 저렇게 거만한가? 모르겠어. 조심하자. 하지만 훈련을 함께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호는 거만한 게 아니라 과묵한 거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동료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행군 중에 쓰러졌어요. 탈수 증세였습니다. 성호가
자기 물통을 건넸어요. 마셔. 괜찮아. 너도 필요할 텐데. 마시라니까. 네가 쓰러지면 우리 조 전체가 벌받아.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 됐어. 성호는 다시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밤 유민이가 말했습니다. 성호 괜찮은 애인 것 같아. 그러게. 생각보다 착해. 우리 셋이서 잘 지내보자. 그렇게 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훈련은 지옥 같았지만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어요. 행군 훈련, 사격 훈련, 폭파 훈련, 침투 훈련. 낮에는 훈련하고 밤에는 쓰러져 잤습니다. 일요일에만 쉴 수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면 셋이서 모였습니다. 부대 뒤편 야산에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몰래 술을 마셨습니다. 옥수수로 만든 밀주였어요. 성호가 구해왔습니다. 어디서 났어? 비밀이야. 그냥 마셔. 깡통 컵에 따라 마셨어요. 독했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지만 마셨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야, 이거 들키면 영창 가는 거 알지?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이거 안 마시면 못 버티겠어. 유민이가 대답했어요. 셋이서 돌아가며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말문이 열렸어요. 형철아, 너 저녁하면 뭐 할 거야? 성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백두산 고향 가서 아버지 일 도와드려야지. 나는 대학 갈 거야. 유민이가 말했어요. 무슨 대학? 돈도 없는데. 모르겠어. 그냥 공부하고 싶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평양에서 자랐지만 아는 게 없어. 너는 그래도 낫잖아. 우리는 평양도 못 가봤어. 거기도 별거 없어. 다들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야.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유민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 저녁하면 셋이서 평양 가는 거야. 거기서 밥 한번 먹자. 제대로 된 밥. 좋아. 성호가 웃었어요. 나도 좋아. 그때까지 살아남자. 제가 말했습니다. 깡통 컵을 부딪혔어요. 딸그랑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형제 같았어요. 훈련 중에 누가 힘들면 서로 도왔습니다. 밤에는 막사에서 속삭이며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그게 다 헛된 꿈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운명이 완전히 바뀔 날이 곧 온다는 것도 몰랐어요. 2024년 봄이 왔습니다. 특수부대 생활 반년이 지났어요. 몸은 단단해졌지만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훈련, 같은 음식, 같은 하루였어요. 3월 어느 날 정치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육지도원이 앞에 섰어요. 동무들, 남조선 괴뢰들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더러운 삐라 풍선을 우리 영토에 날려보냈어요.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큰 비닐 풍선이었어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풍선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지지 말고 보위부에 연락하시오. 알겠습니까? 예, 모두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민이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풍선에 뭐가 들었을까? 모르겠어. 삐라 아니야? 그것만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저도 궁금했어요. 남쪽에서 보내는 풍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4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는 비무장지대 인근 경계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일주일간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하는 거였습니다. 긴장 늦추지 말고 경계하시오. 남조선 괴뢰들이 언제 도발할지 모릅니다. 소대장이 말했어요. 초소는 허름했습니다. 나무로 지은 작은 건물이었어요. 창문으로 철책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남쪽이었어요. 밤이 되면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쪽 마을 불빛이었어요. 밝았습니다. 우리 쪽보다 훨씬 밝았어요. 저기 전기 많이 쓰나 봐. 유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저렇게 불 켜놓고 살아? 부자인가 봐. 성호가 망원경으로 들여다봤어요. 차도 많이 다니네. 저도 봤습니다. 도로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평양보다 많았습니다. 이상하네.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른데? 유민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가?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잖아.
근데 왜 저렇게 불빛이 많아? 모르겠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월 15일 밤, 제 차례로 야간 경계 근무였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3시간이었어요. 유민이와 함께였습니다. 철책 앞 참호에 앉아 어둠을 바라봤어요.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형철아, 졸리지? 좀, 너는? 나도 커피 있으면 좋겠다. 커피? 그게 뭔데? 남조선 사람들이 마신다던데. 쓴데 잠 안 온대. 어디서 들었어? 교육 시간에 들었어. 남조선 사람들은 커피에 중독됐다고. 웃음이 났어요. 우리는 옥수수죽에 중독됐는데. 하하, 그러게. 1시간쯤 지났을 때 유민이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저기 봐.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철책 너머 30m쯤 떨어진 곳에 뭔가 걸려 있었어요.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뭐야? 모르겠어. 가까이 가볼까? 위험해. 지뢰밭이잖아. 길 따라가면 돼. 우리 경계구역이잖아.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표시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달빛 아래 그것이 보였습니다. 큰 비닐 풍선이었어요. 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교육대 본 그거다. 유민이가 속삭였습니다. 신고해야지. 잠깐만. 일단 뭐가 들었는지 보자. 안 돼. 들키면 아무도 없어. 우리만 알면 돼. 유민이가 풍선을 끌어내렸어요. 묵직했습니다. 뭔가 들어있었어요. 참호로 돌아와 풍선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서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플라스틱 봉지에 담긴 것들이었어요. 달러 지폐, 초콜릿바, 작은 USB 저장 장치, 전단지, 라면, 비누.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유민이가 달러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진짜 달러야? 그런 것 같아. 얼마나 되지? 세어봤습니다. 50달러짜리 지폐 10장이었어요. 500달러. 500? 그게 우리 돈으로 얼마야? 몇십만 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유민이가 초콜릿을 집어들었어요. 초코바? 이거 남조선 과자잖아. 포장을 봤습니다. 한글로 자유시간 초코바라고 쓰여 있었어요. 예쁜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형철아, 이거 먹어보고 싶어. 미쳤어? 신고해야지. 신고하면 다 뺏길 텐데. 당연하지. 우리 것도 아닌데. 유민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형철아, 진짜로 신고할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민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솔직히 저도 궁금했어요. 초코바는 어떤 맛일까? 달러는 얼마나 대단한 걸까? USB 저장 장치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하루만 우리가 가지고 있자. 내일 신고하면 되잖아. 유민이가 말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 안 들켜. 조심하면 돼.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루만. 물건들을 다시 봉지에 넣었습니다. 유민이 배낭에 숨겼어요. 풍선은 찢어서 참호에 묻었습니다. 증거를 없앴어요. 근무가 끝나고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성호가 자고 있었어요. 깨우지 않았습니다. 유민이와 저만 아는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녁 3시서 뒷산에 올랐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술 없어? 성호가 물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유민이가 배낭을 열었습니다. 초코바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성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조선 과자야. 어디서 났어? 비밀이야. 먹어볼래? 유민이가 포장을 뜯었어요.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어요. 셋으로 나눴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소중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달콤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게 초콜릿이구나. 미쳤다. 성호가 중얼거렸어요. 맛있지? 유민이가 웃었습니다. 이게 남조선 과자야? 진짜로? 이거 자유시간 초코바래. 자유시간?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아무 때나 먹는 건가? 한 조각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까워서 빨리 먹을 수 없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허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이걸 먹고 살아? 성호가 물었어요. 그런가 봐. 남조선에는 이런 게 많대. 거짓말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이건 진짜잖아. 우리가 먹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형철아. 유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응. 남조선 사람들은 이런 거 매일 먹는 거야? 아마? 부럽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옥수수밥도 배불리 못 먹는데 저들은 초콜릿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이었나? 성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배웠잖아. 근데 이런 과자를 만들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야, 위험한 생각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들키면 우리 다 죽어. 알아. 그냥 궁금해서. 유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쨌든 내일 신고하자. 더 이상은 위험해. 그래, 신고하자. 하지만 그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밤 9시 막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원 집합. 소대장이 소리쳤어요.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운동장에 병사들이 모였어요.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보위부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민이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동무들, 어젯밤 최전방 초소에서 남조선 삐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말했어요. 하지만 신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숨긴 거요. 자수하시오. 지금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없소? 그럼 전원 수색하겠소. 보위부 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막사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사로. 배낭을 뒤지면 다 나올 거였어요. 달러, USB 저장 장치, 초코바 포장지까지. 유민이가 떨고 있었어요. 성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10분이 지났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나왔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견 못했습니다. 뭐? 보위부 간부가 인상을 썼어요. 다시 뒤져보시오. 네, 다시 들어갔습니다. 유민이를 봤어요.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유민이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20분 후, 보위부가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하지만 계속 조사할 것이오. 누군가 숨기고 있어. 보위부가 떠났어요. 해산 명령이 떨어지고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유민이가 배낭을 열어봤어요.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 왜 못 찾았지? 그때 성호가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USB 저장 장치였습니다. 이거 너희 거지? 놀랬어요. 성호야, 네 배낭 내 침대 밑에 숨겨뒀어. 왜? 친구잖아. 성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유민이가 성호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됐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셋이서 마주봤어요. 신고는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보위부가 수색했는데 안 나왔다고 하면 의심받을 거였어요. 숨기는 수밖에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에? 따로따로 나눠서. 너무 위험해. 달러는 제가, 초코바는 유민이가, USB 저장 장치는 성호가 가지기로 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날 밤부터 우리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위부 조사가 계속되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5월 어느 일요일 뒷산에서 모였어요. 성호가 작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났어? 평양집에서 가져온 거야. 중국산이야. 이걸로 USB 저장 장치 볼 수 있어? 해보자. USB 저장 장치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폴더가 열렸습니다. 영상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서울 명동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가게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음식점, 옷가게, 전자제품 가게, 화려한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유민이가 물었습니다. 조작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너무 자세한데? 다음 영상을 열었어요. 편의점 내부였습니다. 선반에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초코바, 과자, 빵, 라면, 음료수. 한 여자가 들어와 초코바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하고 나가는데 1,000원을 냈어요. 1,000원? 그게 우리 돈으로 얼마야? 100원. 100원이면 옥수수 한 되값인데 초코바가 그렇게 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식당이었어요. 고기가 접시에 가득 담겨 나왔습니다. 삼겹살이었어요. 사람들이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밥도 공짜로 더 달라고 했어요. 고기를 저렇게 많이 먹어? 성호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명절에 한 점 먹는데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학교, 병원, 공원, 시장, 모든 게 우리와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한 남자의 인터뷰였어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20년 전 북한에서 왔어요. 처음 한국 왔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셋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어요. 형철아, 유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어. 남조선은 지옥이 아니야. 천국이야. 조심해서 말해. 누가 들으면 여기 아무도 없어.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나는 저기 가고 싶어. 유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성호가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자랐지만 저런 건 본 적 없어. 저게 진짜 자유구나.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탈북. 유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탈북? 우리 특수부대잖아. 훈련받았잖아. 할 수 있어. 미쳤어? 들키면 총살이야.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지. 여기 있으면 어차피 천천히 죽어.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찬성이야.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저를 봤습니다. 둘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대답을요. 망설였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어요. 백두산 아래 해산의 부모님. 하지만 동시에 영상 속 세상도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 알았어, 하자. 정말? 우리 셋이서 남쪽 가자. 거기서 초코바 실컷 먹자. 유민이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셋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약속하자.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좋아. 나도. 그날부터 우리는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일요일마다 뒷산에서 모였어요. 겉으로는 술 마시러 가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작전 회의였습니다. 먼저 경로를 정해야 해. 제가 말했어요. 비무장지대로 갈 거야. 우리 근무지잖아. 비무장지대? 지뢰밭인데? 성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뢰 위치 알아. 경계 근무하면서 외웠잖아. 맞아. 표시된 안전경로 있어. 유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철책이야. 넘는 순간 경보 울려. 그래서 야간에 가야 해. 경비 교대 시간 노리는 거야. 새벽 2시? 그때가 가장 허술해. 지도를 그렸습니다. 나뭇가지로 땅에 선을 그었어요. 여기가 우리 초소. 여기서 남쪽으로 2km. 철책이 있어. 철책 넘고 100m만 더 가면 남쪽 영역이야. 그 100m가 문제지. 지뢰밭이잖아. 낮에 정찰해보자. 안전한 길 찾아보는 거야. 다음 주부터 실행했습니다. 경계 근무 중에 주변을 살폈어요. 지뢰 표시를 확인하고 안전한 경로를 외웠습니다. 주변은 제례, 망원경으로 남쪽을 관찰했어요. 남한군 초소 위치, 순찰 시간, 조명 범위까지 파악했습니다. 남쪽 초소는 500m 떨어져 있어. 순찰은 1시간마다 돌아.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어두워.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넣었어요. 종이에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6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탈북하기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언제 갈 거야? 유민이가 물었어요.
9월. 장마 끝나고 날씨 선선해질 때 석 달 남았네. 준비할 게 많아. 식량, 물, 옷, 돈도 필요해. 달러를 꺼냈습니다. 500달러였어요. 이거 어떻게 써? 남쪽 가면 환전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물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군용 칼, 라이터, 물통, 비상식량. 눈에 띄지 않게 챙겼어요. 밤마다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가벼워야 했어요. 빨리 뛰어야 했으니까요. 6월 중순, 유민이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네 친구야. 유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생각나. 해산 어머니? 응, 혼자 계실 텐데 내가 가면 어떻게 되려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그래. 부모님 생각하면 형철이 부모님은 둘이라도 계시잖아. 우리 엄마는 혼자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만 있는데 유민이 아버지는 5년 전 탄광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어머니 혼자 유민이를 키웠습니다. 미안해. 생각 못했어. 괜찮아. 근데 가끔 생각해. 내가 가면 엄마는 어떻게 되나. 정치범 가족이 되는 거잖아. 수용소 갈 수도 있어.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유민아, 어깨를 잡았습니다. 남쪽 가서 엄마 모셔오면 돼. 브로커 쓰면 가능하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돈 벌어서 꼭 모셔오자. 유민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좀 나아. 하지만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성호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형철아, 유민이 괜찮아? 엄마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지. 너는 평양에 가족 있잖아? 있어.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걱정 안 돼? 성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걱정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여기 있으면 다 같이 굶어 죽어. 차라리 나라도 나가서 돈 벌어 보내는 게 나아. 정부에서 잡아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간부니까 좀 봐줄 거야. 여동생도 어려서 괜찮을 거고 성호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한 눈치였어요. 우리 모두 뭔가를 버리고 가는 거야. 성호가 말했어요. 그래도 가야 해. 안 그러면 여기서 썩어 죽어. 8월 20일 마지막 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야간 행군 훈련이었어요. 배낭 20kg 메고 산을 넘었습니다. 실전 연습이었어요. 빨리, 빨리!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면 진짜로 목숨 걸고 뛰어야 했으니까요. 정상에 도착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빠르네. 유민이가 말했어요. 더 빨라야 해. 총 맞으면 끝이야. 총? 경비대가 쏠 거 아냐. 그렇지.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 죽을 수도 있었어요. 무서워? 무서워. 야, 성호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안 무서워?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여기서 평생 사는 거야. 맞아.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대가 보였어요. 저 철조망 안이 우리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곧 벗어날 거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9월이면 여기 없을 거예요. 남쪽에 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8월 25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기 배낭 검사가 있었어요. 예고 없이 갑자기였습니다. 전원 운동장 집합, 배낭 들고 소대장이 소리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배낭 안에 탈북 물품이 들어있었어요.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병사들이 일렬로 섰어요. 소대장이 하나씩 배낭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군용 칼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 훈련용입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5명 앞, 4명 앞, 3명 앞,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배낭 안에는 추가 물통과 비상식량이 있었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명 앞,
그때였어요. 소대장 동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통신병이었어요. 사단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지금? 네, 즉시 받으셔야 합니다. 소대장이 인상을 썼어요. 검사 중단, 대기, 통신실로 뛰어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유민이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0분 후 소대장이 돌아왔습니다. 비상훈련이다. 배낭 두고 전투 장비만 챙겨. 예. 검사가 취소되었어요. 살았습니다. 막사로 돌아와 배낭을 확인했어요. 물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 죽는 줄 알았어. 유민이가 말했어요. 나도 진짜 끝난 줄. 이제 더 조심해야 해. 그래. 하지만 이 사건으로 각오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언제 들킬지 몰랐어요. 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탈북하기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언제 갈 거야? 유민이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더 늦으면 날 추워져. 지금이 적기야. 알았어. 날짜를 정했습니다. 9월 20일 새벽. 사흘 후였어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물품 점검, 경로 확인, 타이밍 연습,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9월 18일,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해산의 어머니, 아버지,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효도 못해서. 하지만 여기 있으면 저도 죽어요. 살아남아서 꼭 다시 볼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아냈어요. 울 시간 없었습니다. 9월 19일 저녁 마지막으로 셋이서 모였어요. 뒷산이었습니다. 옥수수술을 한 잔씩 마셨어요. 내일이네. 유민이가 말했어요. 응, 내일. 무섭지? 당연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별이 떠올랐어요. 북두칠성이 보였습니다. 형철아, 성호야. 유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약속 하나 더 하자. 뭔데? 만약 누가 못 가게 되면 나머지는 꼭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진짜로. 한 명이 잡혀도 나머지는 포기하지 말자. 그런 일 없을 거야. 혹시 모르잖아. 약속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도 손을 올렸습니다. 세 손이 겹쳐졌어요. 약속. 술을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내일이면 이 산에 다시 오지 못할 거였어요. 그럼 내일 새벽 1시에. 응. 막사 뒤에서. 알았어.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막사로 돌아갔어요. 잠들기 전 배낭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물, 식량, 칼, 라이터, 달러, 초코바 모두 준비되었어야 내일이면 자유였습니다. 아니면 죽음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억지로 쉬려 했어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9월 20일 자정.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 정각이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다른 병사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낭을 메고 군화를 신었습니다. 최대한 소리내지 않았어요. 막사 뒤로 나왔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았습니다. 큰 유민이와 성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준비됐어? 속삭였습니다. 응, 가자. 부대 뒤편으로 걸었습니다. 철조망이 있었지만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병사들이 몰래 외출할 때 쓰는 곳이었습니다. 빠져나갔어요. 부대 밖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전방 초소 방향이었어요. 1시간 걸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초소가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경비병이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나쳤어요. 철책이 가까워졌습니다. 100m 앞이었어요.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해. 응, 내가 먼저 갈게. 너희는 내 발자국 따라와. 알았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땅을 살폈어요. 지뢰 표시를 찾았습니다. 안전한 길을 따라갔어요. 50m, 30m. 철책이 눈앞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불빛이 켜졌습니다. 초소에서 조명이 비춰왔어요. 누구냐?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들켰어요. 뛰어!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이 달렸어요. 철책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쏜다! 뒤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탕, 탕, 탕.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귓가에서 휙 소리가 났어요. 엎드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기어가! 배로 기어갔습니다. 철책이 10m 앞이었어요.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철책에 도착했어요. 철조망이 높았습니다. 3m는 되었어요. 올라가. 유민이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손이 찢어졌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정상에 도착해 넘어갔습니다. 다음, 제가 올라갔습니다. 철조망이 손을 찔렀어요.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넘어갔어요. 반대편으로 떨어졌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일어났어요. 성호야, 빨리. 성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명이 성호를 비췄어요. 저기다. 쏴라.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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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총알이 쏟아졌습니다. 성호가 철책 위에서 멈칫했어요. 성호야, 괜찮아. 간다. 넘어왔습니다. 같이 땅에 떨어졌어요. 다쳤어? 아니, 괜찮아. 일어섰습니다. 남쪽이었어요. 철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삐삐 추격조가 출동하는 소리였어요. 뛰어! 멈추지 마! 달렸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어요. 이곳은 지뢰밭이었으니까요.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철책을 넘은 순간부터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키 높이까지 자란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은빛 물결 같았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어요. 보이부 수색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 달렸어요. 풀숲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발밑에서 풀벌레들이 튀어올랐어요. 100m쯤 갔을 때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금속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녹슨 철모였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옆에 총 파편도 보였습니다. 개머리판은 썩어 없어지고 총열만 남아 있었어요. 이거 6.25 전쟁 때 거 아냐? 유민이가 물었어요. 그런 거 같아. 70년도 더 됐네. 좀 더 가니 참호 흔적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구덩이였지만 형태가 남아 있었어요. 그때 달빛이 뭔가를 비췄어요. 하얀 것이었습니다. 뼈였어요. 사람 뼈였습니다. 흙 속에서 반쯤 드러나 있었어요. 유골. 숨이 떠섰습니다. 옆에 인식표가 떨어져 있었어요. 녹슬어서 이름은 읽을 수 없었지만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겠지. 혹은 형이거나. 유민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70년 동안 여기 혼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집에도 못 가고 제가 말했습니다. 유민이가 인식표를 주었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유가족 찾아줘야지. 이 사람도 집에 가야 해. 그래. 꼭 그러자.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가자. 빨리. 다시 걸었습니다. 30분을 더 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배낭이 무거웠습니다. 형철아, 잠깐 쉬자. 유민이가 헐떡였어요. 안 돼. 저들이 따라오고 있어. 잠깐만. 1분만. 나무 밑에 멈춰 섰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어요. 북두칠성이 보였습니다. 저 별 보면 북쪽 알 수 있지? 유민이가 말했어요. 우리 백두산에서 배웠잖아. 이제 북쪽으로 안 가도 되네. 남쪽으로 가는 거니까. 웃음이 났어요. 가자! 다시 출발했어요. 하지만 10분도 못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호가 비틀거렸어요. 괜찮아? 다리가 쥐난 것 같아. 앉았습니다. 종아리를 주물렀어요. 많이 아파? 좀. 근데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300m쯤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야 해. 저들이 가까워지고 있어. 알았어. 일어날게. 성호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절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유민이가 어깨를 받쳐줬습니다. 고마워. 천천히 걸었어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쪽이다. 발자국 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숨자.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으로 간 게 분명해. 흔적이 여기서 끊겼는데. 주변 찾아봐!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전등이 우리가 숨은 바위를 비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저쪽을 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였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갔나 봐.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 살았다. 유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가자. 아직 멀었어. 1시간을 더 걸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날 밝기 전에 남쪽 초소까지 가야 해. 얼마나 남았어? 2km쯤? 다 왔네.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자유였어요. 그때 앞에 탁 트인 풀밭이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 억새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데. 성호가 말했어요. 왜? 너무 조용해. 동물도 안 보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뢰밭이야. 조심해. 멈춰 섰어요. 발밑을 살폈습니다. 풀 사이로 희미하게 철사가 보였어요. 트립 와이어였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내 발자국만 밟아 한 발씩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50m, 100m, 거의 다 지나왔을 때였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손전등 불빛이 비쳤어요. 추격조가 따라잡은 거였습니다. 뛰어! 달렸어요. 지뢰밭인 걸 알면서도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탕, 탕.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유민이가 앞서 뛰고 있었어요. 유민아, 조심해. 탁. 유민이가 멈춰 섰습니다. 발밑에서 소리가 났어요. 금속 소리였습니다. 형철아. 유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움직이지 마. 손전등을 켰습니다. 유민이 발밑을 비췄어요. 둥근 철판이 보였습니다. 지뢰였어요.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유민아. 내가 뭐 방법을 찾을게. 성호가 말했어요. 안 돼. 시간 없어. 저들이 곧 올 거야.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00m도 안 남았어요. 발 떼면 터지지? 유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답 없네. 유민이가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어요. 야, 우리 약속 있잖아. 유민아, 지금 무슨... 서울 가면 초코바 실컷 먹기로 했잖아. 너희 꼭 먹어. 야,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철아, 성호야. 유민이가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나 때문에 너희까지 잡히면 안 돼. 무슨 소리야? 같이 가기로 했잖아. 성호가 울부짖었어요. 알아. 근데 이건 내 선택이야. 유민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형철아, 응, 너 대장이었잖아. 명령이야. 가. 안 가. 가라고! 유민이가 배낭을 벗었습니다. 제게 던졌어요. 안에 초코바와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갖다 드려. 내가 못 드리니까. 유민아, 그리고 인식표. 아까 그 유골, 유가족 찾아줘. 약속했잖아. 셋이서 같이 가기로 했잖아. 성호가 울부짖었어요. 미안. 난 여기까지인가 봐. 유민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아름답다. 이런 데서 나쁘지 않아. 유민아, 자유롭게 살아. 그게 내 소원이야. 뒤에서 개소리가 아주 가까워졌어요. 50m도 안 남았습니다. 가. 내가 시간 벌게. 유민아! 뛰어! 유민이가 발을 들었습니다. 안 돼!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쾅, 쾅. 섬광이 터졌어요. 충격파가 우리를 밀어냈습니다. 땅에 쓰러졌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유민아, 유민아. 일어나려 했지만 성호가 막았어요.
가야 해. 지금 안 가면 다 죽어. 하지만 유민이가 죽었어. 이미 죽었어. 가야 한다고. 성호가 저를 끌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유민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유민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호와 함께 뛰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멈춰설 것 같았으니까요. 30분을 더 뛰었습니다. 어떻게 뛰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앞에 철책이 보였습니다. 남쪽 철책이었어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철책을 향해 달렸어요. 100m, 50m. 남한군 초소가 보였습니다. 군인들이 나왔어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손 들어. 한국말이었습니다. 남한 군인이었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무릎이 꺾였어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북한 특수부대요. 탈북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셋이었는데 목이 메었어요. 한 명은 지뢰 밟았어요. 군인들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철책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쪽이었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성호도 들어왔습니다. 둘이 마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살았어. 응, 살았어.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유민이가 없었으니까요. 초소 안으로 안내받았어요.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군인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북쪽이 보였습니다. 유민이가 저 어딘가에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유민이 배낭을 꺼냈습니다. 초코바가 들어있었어요. 포장이 찌그러져 있었지만 그대로였습니다. 인식표도 있었어요. 6.25 전쟁 때 전사한 군인의 것이었습니다. 유민아, 약속 지킬게. 인식표 유가족 찾아줄게. 네 엄마도 꼭 찾을게. 초코바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나눠 성호에게 건넸어요. 유민이랑 약속했잖아. 초코바 실컷 먹자고. 성호가 받았습니다. 둘이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습니다. 그러니 무는 내런 입 배.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유민아, 우리 남쪽 왔어. 너도 왔어야 했는데.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기러기 떼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V자 편대를 이루며 남쪽으로 날아갔어요. 저 새들은 국경이 없네. 성호가 말했어요. 유민이도 이제 자유야. 국경도 없고. 그래, 자유로워졌어.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비무장지대 위로 걸린 무지개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유민이가 보내는 신호 같았어요. 잘 가라고, 잘 살라고. 9월 22일 오전 9시였습니다. 군용 헬리콥터가 서울 어딘가에 착륙했어요. 프로펠러 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세상이 펼쳐졌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위로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안내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발이 땅에 닿아 있는데도 꿈속 같았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유민이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부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안은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어요.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들만 타는 차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네온 사인, 커피숍, 편의점, 옷가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시설에 도착했어요. 하얀 벽,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물이 흐르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일단 쉬세요. 내일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북한의 밤은 깜깜했습니다. 평양조차 전력난으로 어두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밤인데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오히려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푹신한 침대가 낯설었어요. 눈을 감으면 유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철아, 뛰어!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같은 방이었어요. 긴 탁자 건너편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음기가 켜졌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받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위협도 협박도 없었어요.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철입니다. 23살입니다. 북한에서의 신분은요? 인민군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이중대 3소대입니다. 요원이 메모를 했어요. 탈북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풍선 때문입니다. 풍선이요? 남쪽에서 날아온 풍선이요. 거기서 USB 저장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요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USB 저장 장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네. 모든 장면이 기억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경계 근무 중 발견한 풍선, 그 안에 들어있던 자유시간, 초코바와 USB 저장 장치, 몰래 영상을 본 그날 밤의 충격, 탈북민들의 인터뷰, 북한 정권의 실상, 바깥 세상의 모습,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요원들은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상에 나온 탈북민들의 얼굴을 기억합니까? 몇 명은 기억합니다. 한 아주머니는 함경북도 출신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었다고요. 다른 내용은요? 나만의 거리 영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말을 하는 모습이요. 처음에는 선전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였어요. 조사는 3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는 달랐어요.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요원 한 명이 말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기라고요?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저는 진짜로 탈북에 성공한 거였습니다. 10월 중순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어요.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시설이었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감옥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여기서는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어요.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훈련, 직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 배운 것은 돈 쓰는 법이었어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계좌 이체.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이렇게 카드를 긁으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플라스틱 조각 하나로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건지. 북한에서는 현금 아니면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첫날 밤 같은 방을 쓰는 탈북민이 말을 걸었어요. 40대 아저씨였습니다. 어디서 왔어? 함경북도요. 가족은? 부모님은 북에 계세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 풍선 때문에 탈북했다는 사실은
비밀로 했어요. 괜히 말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도 더 묻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다들 그랬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깊이 캐지 않았어요.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성호도 같은 하나원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이 달라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각자의 일정이 바빴습니다. 가끔 식당에서 마주치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우리만 아는 슬픔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형철아, 잠이 안 와. 나도 그래. 자꾸 그날 생각이 나. 유민이가 쓰러지던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더 빨리 뛰었으면 어땠을까? 유민이를 끌고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다가 너도 죽었어. 그래도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남한 사람들의 말투가 달랐습니다. 억양도, 단어도 달랐어요. 뭐 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뭘 먹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텔레비전을 봐도 절반은 이해가 안 됐어요. 영어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쇼핑, 셀카, 멘탈,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민이 얼굴이 떠오르면 다시 일어났어요. 그가 목숨을 바쳐서 얻은 자유였습니다. 낭비할 수 없었어요. 2025년 1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3개월이 금방 지나갔어요. 졸업식 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러 세대가 한 아파트를 나눴었어요.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제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어요. 윗집 발소리, 옆집 싸우는 소리, 밖에 확성기 소리.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취업 지원도 받았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을 배웠어요. 경력란에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 복무라고 쓸 수는 없었어요. 상담사가 도와줬습니다. 군 경력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병역 이행으로요. 면접을 여러 번 봤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어떤 회사는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월,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물류회사의 창고 관리직이었어요.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배송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계좌에 숫자가 찍힌 걸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편의점에 갔어요. 자유시간 초코바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손이 떨렸어요. 1,000원을 내고 과자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그토록 신기하게 바라보던 그 과자, 이제는 언제든 살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포장을 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습니다. 바삭한 웨이퍼 사이로 초콜릿이 녹아내렸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유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계 근무 중에 함께 나눠 먹던 그 초코바. 숲속에서 손전등 불빛 아래 몰래 베어 물던 그 맛.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유민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유민이는 영영 이 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초코바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 먹었습니다. 유민이 목까지요.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성호였어요. 형철아, 성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주소 알아냈지. 성호가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원룸에 둘이 앉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어요. 뭔 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성호가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유민이 어머니한테 연락이 닿았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탈북민 네트워크가 있잖아.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 연락할 수 있대. 돈이 좀 들지만 민수가 수소문해서 유민이 집 연락처를 알아냈어. 성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음성 메시지야. 유민이 어머니가 보낸 거야. 저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민이 친구들이라며? 낮고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이든 목소리였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어요. 우리 아들 죽었다고 들었어. 사고 사라고 하더구나. 훈련 중에 사고가 났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있겠니? 시신도 못 봤어. 군에서 그냥 통보만 하더구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민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무섭지는 않았는지 알 수 있으면 알려줘. 엄마가 그것만 알면 좀 편할 것 같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성호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들이 탈북하다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반역자로 죽었다는 사실, 그게 위로가 될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옳지 않았어요. 유민이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거였어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유민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유민이의 마지막 순간을 봤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모습을. 그 장면을 어머니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2025년 9월 20일, 유민이가 죽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강으로 갔어요. 성호와 함께였습니다. 강변에 나란히 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유민이가 좋아했던 노을빛이었습니다. 야, 노을 예쁘다. 유민이가 경계 근무 중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한마디가 그리웠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자유시간 초코바를 꺼냈습니다. 3개를 샀어요. 하나는 성호에게 줬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 손에 들었어요. 유민이 몫이야. 성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장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쓰디썼어요. 유민아. 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면서요.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 나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어.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가끔 웃기도 해. 네가 없는 세상이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 바람이 불었어요.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네가 나 대신 죽었잖아.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남은 초코바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밤이 와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밤은 밝았어요. 2026년 봄입니다. 저는 지금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새로 탈북한 사람들의 정착을 돕는 일입니다.
하나원에서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처음 남한에 왔을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 있어 주려고 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은 덜 외로우니까요. 가끔 강연도 합니다. 학교나 시민단체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수십 명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호는 여전히 가깝게 지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요.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유민이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지만 잊지 않으려고요. 유민이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요.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아들이 탈북했다는 사실을 아실까? 혹시 저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통일이 되는 날 제일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풍선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자유시간 초코바 한 조각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했어요.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작은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유민이가 제게 준 두 번째 삶으로 누군가의 첫 번째 자유를 돕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과 구체적인 사건은 허구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겪는 현실과 탈북민들의 고통은 사실입니다. 풍선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탈북민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북한 특수부대원 3명이 남한에서 날아온 풍선 속 초코바 하나로 일어난 일을 탈북민들의 증언과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동시에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실상, 대남 풍선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탈북 과정의 위험성은 실제 증언들에 기반해 묘사했는데요. 다만 특정 개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부 사항은 변형했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 중 대남 풍선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고 탈북을 결심한 사례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북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행복하고 싶은 인간. 이 이야기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